황희는 건국 초기 조선의 안정에 기여한 청백리이자 명재상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황희가 길을 가다 두 마리의 소로 밭을 갈고 있는 농부를 보았습니다. 그는 농부에게 어떤 소가 더 일을 잘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농부는 일손을 멈추고 가까이 다가와서 귓속말로 저쪽 전박이 소가 일을 더 잘하지요.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황희는 이상하게 생각하여 귓속말로 조그맣게 알려줄 필요가 없지 않소? 하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웃으면서 사실은 소들이 아무리 미물이어도 자신이 모자란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좋지 않을 것이어서 듣지 못하게 귓속말로 했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황희는 농부의 태도에서 큰 가르침을 받고는 이후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황희 정승이 퇴골하여 집안으로 들어오다가 하녀 둘이 마당 한가운데서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다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황희 정승이 평소에 하인들을 가족처럼 친밀하게 대해 주었기에 그다지 어려워하지 않고 계속 싸웠습니다. 황희는 하녀들의 싸움을 잠시 지켜보고 섰다가 가까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 싸우느냐? 아이고 대감마님.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 하녀가 황희에게 억울하다는 듯이 울며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듣고 보니 억울하겠네. 하녀의 말을 다 들은 황희의 말을 듣자마자 옆에 있던 하녀가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감마님 샘내도 억울합니다. 그녀의 말을 모두 들은 황희는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듣고 보니 너도 많이 억울하겠네. 하녀들은 서로의 말이 다 맞다고 얘기하는 황희에게 다시 자신들의 옳다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둘 다 맞는 말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던 황희의 부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대감께서는 어찌하여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옳다고만 하나요? 한쪽이 잘했으면 다른 한쪽은 잘 못하였을 터인데 옳고 그름을 바로 말씀해야지요. 둘 다 옳다고만 하시면 어찌합니까? 황희는 부인을 쳐다보며 그러고 보니 당신 말도 맞구려. 황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녀들도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 다투던 하녀들은 한참을 웃고 난 뒤 쑥스러운 듯 황희에게 고개를 숙이고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이렇듯 황희는 아량과 관용으로 집안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황희의 집에는 큰 배나무가 있었는데 가을이 되면 주먹만한 배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하루는 이웃집 아이가 장대로 황희의 집 배나무 가지를 쳐서 배가 땅에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이 광경을 본 황희는 호통쳤습니다. 이 녀석! 어찌하여 남의 집 배를 다 망가지게 하느냐? 황희의 호통 소리에 놀란 이웃집 아이는 깜짝 놀라 도망쳤습니다. 황희는 하인을 불러 땅에 떨어진 배를 모두 주어 그 아이에게 갖다 주라고 일렀습니다. 어린 것이 얼마나 배가 먹고 싶었으면 그리했겠느냐. 황희는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강변의 작은 나루터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나룻배에 오르려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웬 사내가 선비를 밀어내고는 자신이 먼저 배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선비가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모두들 순번을 기다려 배에 오르고 있는데 늦게 온 사람이 먼저 타려고 하면 되겠소. 선비가 정중히 항의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누군 줄 알고 말이 맞냐고요. 난 황희 정승의 신복이란 말이요. 사내는 큰 소리로 대꾸했습니다. 황희 정승의 신복이라는 말에 선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사내가 먼저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분한 생각에 선비는 황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우리 집을 찾아오셨는가? 선비는 나루터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모두가 내가 부족한 탓이오. 부디 노여움을 거두고 잠시나마 편히 쉬다 가도록 하오. 황희가 그토록 정중히 사과를 하니 선비는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단단히 경치겠지. 그 꼴을 보고 가리라. 선비가 속으로 벼르며 기다리고 있는데 하녀가 와서 황희에게 점심 식사를 어찌할 것인지 여쭈었습니다. 이곳에서 손님과 함께 들 것이니라. 잠시 후 좁쌀 미음 한 그릇에 간장 한 종지가 차려진 상 2개가 들어왔습니다. 선비는 초라한 밥상에 놀랐으나 내색하지는 않고 다 먹었습니다. 황희는 점심상을 물리러 온 하녀를 불러 귀의 말을 몇 마디 속삭이더니 선비에게 이런저런 세상사 얘기를 늘어놓기만 했습니다. 벌 주기만을 기다리던 선비는 부하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아쉽지만 안녕히 가시오. 황희는 여전히 별다른 말없이 인사만 했습니다. 거참. 천하의 명재상이라더니 자신의 하인 하나 처리하지 못한단 말인가.
선비가 씩씩거리며 마당을 가로질러 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곤장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비가 소리 나는 곳으로 살며시 가보니 아침에 자신을 욕보인 그 사내가 하인들에게 둘러싸여 멍석말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인들 중 한 명이 선비를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선비님, 나리의 분부대로 선비님을 욕보인 이 녀석에게 벌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할 것이옵니다. 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대감께서 언제 그런 분부를 내리셨소? 이제껏 함께 있었어도 아무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 아예 아까 점심상을 물리러 갔던 하녀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선비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좁은 소견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청렴 결백하기로 소문난 황희는 평생 초가집 신세를 면하지 못한 것은 물론 쌀밥 한 번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황희가 세상을 떠난 후 치러진 막내딸의 혼사만은 공주님 혼례 못지않았습니다. 황희가 병석에 누워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의 부인은 아직 출가를 못 시킨 막내딸의 혼사가 은근히 걱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딸들에게 혼수를 제대로 못해 보냈는데 그나마 남편마저 죽고 나면 하나 남은 딸의 혼례가 걱정되어 부인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대감께서 기력을 회복하셔서 살아 생전에 막내를 출가시켜 주셔야죠. 하루는 부인이 황희의 머리맡에 앉아 눈물 섞인 넋두리를 했습니다. 부인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없어도 바우라는 광대가 알아서 다 해줄 것이오. 황희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정신마저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막내 딸의 혼사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황희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몇 해가 지난 뒤 황희의 부인은 막내 딸의 혼인 날짜를 잡게 되었으나 혼수를 마련할 돈이 없어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 무렵 나라에서는 경사가 있어서 임금이 큰 연회를 열었습니다. 연회에서는 나라의 유명한 광대들이 임금과 문무백관들 앞에서 한바탕 신나게 놀이판을 벌이게 되었는데 바우라는 광대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놀이판이 신명나게 벌어지는 가운데 바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한참 신나게 흥을 돋우던 바우가 갑자기 허리춤에 찼던 수건을 들고 양쪽 허리에 번갈아 갖다 대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황희 정승댁 마님과 따님이 서로 옷을 번갈아 입는 모습입니다. 이를 본 임금은 진노하여 신하들에게 즉시 바우를 잡아 무릎을 꿇리라 명했습니다. 한 신하가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한 나라의 정승이셨던 분의 가실들을 욕보인단 말이냐? 아닙니다. 어찌 소인처럼 미천한 것이 그리 할 수 있겠사옵니까? 황희 정승께서 세상을 뜨신 후 그 식솔들의 생계가 어려워 이번 막내 따님의 혼사의 혼수도 변변히 준비하지 못한다 하기에 이를 상감마마께 알려드리고자 주제 넘은 짓을 하였사옵니다.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은 바우의 뜻이 장하다고 칭찬해 주시고는 황희의 막내딸의 혼수를 공주의 것 못지않게 준비해 보내라 명했습니다. 혼수를 가져온 신하에게서 모든 사정을 전해 들은 황희의 부인은 가무패 마지 않았습니다. 황희의 부인은 그때서야 죽기 전 병석에서 했던 남편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줄을 미리 아시다니요 대감? 황희의 부인은 황희 정승이 일생 동안 쌓아온 음덕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남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황희 정승에 대하여 전해오는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